번째 장입니다.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깝다. 시를 사랑하면 잘 쓸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사랑, 여기서는 보편적 사랑이에요. 뭐 아가페 뭐 이런 사랑이 아닙니다. 보편적 사랑, 러브입니다. 러브. 그 언어를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고 책을 가까이 하면 시가 내 곁에 있대요. 당연한 것이죠. 언어를 사랑해요. 그리고 또 여러분 보이는 그 모든 것을 관심 있게 봐요. 그 다음에 책도 많이 시집을 읽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당연히 시를 잘 쓰겠죠. 그런데 거기다 노력만 좀 더 하면 진짜 잘 써요. 네, 자기도 모르게 잘 쓰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시를 잘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다른 분이 쓴 시를 독해할 줄 알아야 돼요. 시는 못 써도 상관없습니다. 이 세상 살면서 다 잘 쓸 수는 없어요. 그러면 다른 분의 시 잘 쓴 것을 내가 이해할 수 있고 그 잘 쓴 그 선생님의 그 정신세계로 같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것마저 못하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꼭 시를 잘 쓰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지만 사실은 나무 시를 더 잘 읽기 위해서 공부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예, 그게 정말 시 공부는 어떻게 보면 첩경인지도 몰라요. 하루에 10편 이상의 시를 이미지로 읽어라. 이건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고, 저는 조금 더 읽는데요. 보통 제가 오늘 또 시집 한 권을 읽었어요. 여기, 잠깐 관방천을 걷고요. 달빛 예술 창고로 해서 이렇게 거기까지만 갔다가 다시 중건 쪽으로 걸어오면서 했는데 거기에 찻집이 있길래 거기서 다른 분이 보내온 시집 한 권을 읽었습니다. 정도 그러면은 참 마음이 뿌듯해요. 왜 그러냐면 그분이 63편을 써가지고 이제 시집을 냈는데요. 저는 그분이 63편을 쓰기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겠습니까? 근데 저는 한순간에 그걸 읽을 수 있고 또 좋은 시는 또 다음에 또 볼 수 있는 그 기회가 있잖아요.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시집을 많이 시를 읽되 좋은 시를 읽어야 한다는 거, 또 추천하는 시를 좀 읽으면 좋습니다. 시도 뭐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시가 있지만 정신적으로 읽을 시도 있어요. 분명히 시가 가볍게 익힌다고 해서 쉽다고 해서 시는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사람이 1000명 있으면 1000명의 생각이 다 틀리기 때문에 본인이 나는 쉬운 시만 좋아해, 그게 아닙니다. 그것이 다 결론이 아니거든요. 아무리 쉬워도 거기에는 반전과 사유와 관조가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는 거. 쉽게만 돼 있으면 그 수필이에요. 네, 아시겠죠? 그래서 시를 읽을 때는 이미지로 읽어야 돼요. 이미지. 그래서 시를 존재의 집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럼 그 존재의 집으로 들어가야 돼요. 그 습관을 해야 돼요. 습관이 돼야 됩니다. 어떤 시집을 딱 시를 읽을 때 그냥 글자로만 읽는 게 아니라 이미지로 읽어야 돼요. 그래야 시가 많이 늡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제가 여담으로 예를 들면 여기서 서울까지 가려면 다낭에 서울까지 가려면 4시간 넘게 걸리죠. 그러면 4시간 넘게 걸리는데 좋아하는 사람하고 가면 4시간이 길을까요? 짧을까요? 짧죠. 맞습니다. 좀 안 좋아하는 사람은 4시간 동안 서울을 같이 타고 간다고 생각해보세요. 지옥이죠? 맞습니다. 그래서 시도 마찬가지예요. 시를 여기서 언어를 사랑하고 사물을 사랑하면 시가 어느 때요? 내 곁에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 이 말이에요. 보편적인 사랑이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랑하면 먼 길도 가깝다. 이렇게 이런 장을 한번 알아봤는데요. 이번에는요. 어떤 사랑에 대해서를 박성애 회장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어떤 사랑에 대해 이성이 설거지를 하다 그리끼리 끼었다. 하나가 등 뒤에서 껴안은 상태인데 흔들어도 보고 세제를 발라 살살 달래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오롯한 집중 자세히 보니 신기할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켜 안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의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을 테다.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게 포개지는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숨찬 저들의 포옹. 더 이상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이 눈부시다. 꼭 낀 유리 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가 옆에 그대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다음 날인가 둘은 저절로 떨어졌다. 네. 차분합니다. 당승어 신명이 참 차분해요. 낭독이죠. 사실은 이게 보고 있는 걸 낭독이라고 하고 외워서 하는 것을 낭송이라고 하는데 대체로 그냥 낭독, 낭송 혼자서 쓸 때도 있더라고요. 굳이 우리가 아무튼 잘 읽으셨어요. 어떤 사랑에 대해 보편적입니다. 우리가 흔히 그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집안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이분은 이 시인께서는 그걸 간과하지 않고 글로 써냈다는 거. 네. 예를 들면 밥을 먹다가 국 속에 코끼리 형상이 있으면 그거를 글로 써낸다는 거. 네. 국 속에 또 다른 그 배 모양이 있으면 바다를 써낸다는 거. 또 새우 모양이 있으면 하늘을 나는 모습을 써낸다는 거. 우리는 우리 주변에 흔히 시의 소재감이 아주 많아요. 아주 이 어떤 사랑에 대해서도 어렵지 않습니다. 그냥 익혀요. 너무 좋죠. 네. 근데 사랑에 대해서 깊이 한번 알아보는 계기를 갖겠습니다. 설거지를 하다 그릇끼리 끼었다. 설거지. 반드시 설거지라고 해야 돼요. 설거지라고 대부분 써요. 설거지. 설거지는 틀립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런 헷갈리는 단어들이 많은데요. 왠지, 이런 말이 있거든요. 왠이라는 말은 왠지를 제외하고 모두 쓸 수 있어요. 그 왠은 뭐냐면, 어이예요. 어이. 왠. 그 다음에 애가 있죠. 왠은 왜인지의 주말이에요. 그걸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왠지. 왠 있겠죠. 왠은 왜인지의 줄임말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것만 왠지라고 써요. 애로 써요. 애. 이것만 애고요. 웬일로 할 때 어이죠. 웬일로 너 일찍 왔냐 할 때 웬일로거든요. 그 나머지는 다 어이예요. 그 다음에 웬만하면 우리 하잖아요. 웬만하면 그거는 웬만하면 오늘 저녁까지 그 숙제를 다 해라 이렇게 할 때 어이입니다. 그 다음에 웬 떡이냐 할 때도 웬자를 애로 쓰는 분 계셔요. 많이. 이게 왜인지 이것만 빼놓고는 모든 것은 어이다. 웬 떡이냐 할 때도 그렇게 쓰시라는 거 알아두시면 괜찮습니다. 하나가 등 뒤에서 껴안은 상태인데 등 뒤에서 껴안았어요. 지금 꽉 껴안았어요. 흔들어도 보고 세제를 발라 살살 달래봐도 도대체 떨어지지 않는다. 도대체 안 떨어져요. 탁탁 치고 그런 경험 많이 하잖아요. 선생님들은 특히 주부님들은 많이 합니다. 네. 오롯한 집중을 하는 거예요. 저 둘이는 지금 사랑 때문에 사랑을 하려고 오롯이 집중을 하는 거예요. 둘이 지금
남녀가요. 자세히 보니 신기할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키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을 게다. 만약에 여기다가 이렇게 하고 양각으로 새겨져 있을 거라고 쓰면 큰일 나죠. 도들새김이라고 해서 양각은요. 겉으로 나오게 만드는 기 때문에 공기가 압축이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반드시 그런 걸 좀 알아내. 음각은 그 평면에 오목하게 이렇게 파진 거고, 양각은 평면에 도드라지게 한 거잖아요. 대체적으로 비석 같은 것은 대부분 음각입니다. 거의 양각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요즘 그 서각, 뭐냐면 공원 같은 데 이제 실을 이렇게 새겨서 놓잖아요, 나무로. 그럴 때는 거좀 양각입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런 거를 꼭 알아놓으시라는 거. 오롯한 집중이라는 거 있어요, 지금. 거기에 오롯한 집중에 저 줄을 쳐놓으세요. 신기할 정도로 꽉 붙어버렸다. 서로 다른 그릇이 이렇게 부둥키 않으려면 그럴 수밖에 없는 어떤 이유가 서로 몸에 음각으로 새겨져 있었을 게다. 것이다 해도 상관없습니다. 것이다 해도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것이다. 여기서도 예를 들면 오랫동안 서로를 찾았을 게다. 이렇게 상관없는 거예요. 바꿔 써도. 두 개 다, 두 행 다 것이다로 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중첩되는 부분을 서로 바꿨습니다. 싱크대 모서리에 깨지지 않을 만큼 탁탁 쳐도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깊이 포개진대요. 더 깊이 포개지는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줄치수야입니다. 여기는 사유예요. 사유. 불안조차 더 큰 결합으로 만들어버리는. 이 정말 좋은 구절이에요. 이런 구절이. 예. 숨찬 저드르 포옹. 저 위에는 제가 줄치시라고 했잖아요. 오롯한 집중. 그 다음에 숨찬 저드르 포옹. 이것도 줄치시고요. 더 이상 그릇 구실을 못하게 된 결사적인 포옹. 이 눈부신 결사적인 포옹도 줄을 치시면은 이 세 개, 오롯한 집중, 숨찬 포옹, 결사적인 포옹. 여기 진짜 사랑은 아주 고도로 지금 사랑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넘기겠습니다. 볶인 유리그릇 한참 만지작거리다 그냥 옆에로 놔둔다.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대요. 참 대단한 구절입니다. 사랑만이 필요한 거예요. 여기는 무슨 다른 말이 필요 없어요. 둘이 연인끼리 사랑하는데 다른 거 필요 없잖아요. 서로 콩깍지가 끼워서 사랑을 하는데 부모가 아무리 말려도 안 되잖아요. 웬만하면 저는 권하고 싶은 게 웬만하면 자식이 어떤 사람하고 사랑해서 이 사람하고 살겠다 하면 저는 그냥 웬만하면 살으라고 해주고 싶어요. 네. 그거 뛰어놀라고 하면요 깨져요. 그 둘이만 깨지는 게 아니라 가족이 깨져버릴 수가 있어요. 그런 집 많이 봤습니다. 정말 많이 봤습니다. 왜 그러냐면 부모 마음대로 하려고 하니까 그러는 거예요. 부모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웬만하면 사랑하니까 사귀기 전에 반드시 아들이든 딸이든 불러놓고 얘기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는 이렇게 해라. 내 마음은 지금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니 너도 그걸 좀 참조했으면 좋겠다라고 충분히 얘기를 해줘야 돼요. 그러고 나서 여자를 데리고든 남자를 데리고든 내 이 사람은 진짜 결혼하고 싶어요. 그러면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허락해 주시는 게 이 글을 보고도 충분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사랑만이 필요할 때가 있대요. 다음 날인가 둘은 저절로 떨어져 버렸대요. 이런 말 있죠. 여기 약간 틀릴 수 있습니다만 간디가 이런 말을 했어요. 진리는 거짓을 침묵시키고 사랑은 분노를 잠재우며 고행은 폭력을 억누른다. 여기서 거짓과 진리와 분노와 폭력 이렇게 얘기했는데요. 거짓, 분노, 폭력이에요. 네, 그러니까 좀 이런 구절을 좀 알아보시고요. 시는 이렇게 우리 주변에 많이 있거든요. 소재도 많이 있습니다. 뭐 엉뚱한 곳에서 소재를 막
이렇게 가져오려고 그러니까 생각을 더 많이 하면은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어요. 밥을 먹다가도 젓가락이 딱 놓으면은 피르르 돌아갈 때가 있어요. 십자가 형식으로 거기서 깨닫는 거죠. 아, 이건 소재감이다. 젓가락도 십자가가 될 수 있는 거고. 예를 들면 뭐 제가 종교적인 얘기 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거기에 국물 같은데 이렇게 보면요 굉장히 많은 형상이 있어요. 제가 아는 어떤 시인은요 그거를 그 조그만 짧은 글로 밥을 먹다가요 국물 속에 나타난 그 뭐 표정 해가지고요 한 100여 개를 써가지고 저한테 한번 보여준 일이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국물 속에 국 속에 그 많은 표정이 들어있어요. 네. 밥을 먹다가 그릇에도 그렇고 그런 표정들이 많잖아요. 밥을 다 먹었는데 어떤 표정이 그림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까지 젓가락질했던 수제질을 했던 그 다 먹고 바닥에 그게 그려져 있는 거예요. 본인의 흔적이 거기에 딱 남아 있을 때 그 시인은 글도 쓰고 있더라고요. 참 대단하죠.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 주변에 소재들을 많아요. 그러니까 이런 경험을 글로 쓰는 분이 있고요. 그냥 간과하는 사람도 있어요. 예. 그럼 앞으로는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간과하지 않고 유심히 관찰하는 그런 시인이 됐으면 좋겠다. 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렇게 해서 우리가 소재를 우리 주변에서 찾았을 때 다른 독자들께서 똑같이 이렇게 감동을 같이 받을 수 있는 그런 것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이번에는 시로 보는 천년 담양 순서입니다. 예. 이 시를 메다세콰이어 길이에요. 예, 담양의 대표적인 명소죠. 메다세콰이어 길을 우리 차상령 선생님께서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메타세코이아 길. 조선의 푸른 살기 위해 조건을 탓하지 않기에 빛의 찬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터벅터벅 흙길을 걸어본 사람은 안다. 하늘의 불씨를 묻는 담양골. 빛의 소우주 속에서 안전을 꿈꾼다. 난세의 불후의 영웅들처럼 반듯하고 거침없는 나무의 기상. 가로등도 고든 자세로 비인들을 지킨다. 높거나 멀어서 오히려 가까워지는 그리움. 길 위에서 길을 잃을 때 별은 밤하늘에 반짝이는 등대가 되어 남바다에서 별의 이정표를 따라 길 밖에서 길을 만난다. 네. 메타세콰이어 길입니다. 담양은 대표적인 관광 명소죠. 메타세콰이어 가로수길은요, 원래 국도 24호선이 4호선이 길이거든요. 국도 24호일 거가. 근데 이제 1972년도에 가로수 시범 사업을 위해서 심었어요, 이 나무를. 이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도 몰랐습니다, 이게. 네. 심어가지고 지금까지 이제 왔는데, 지금 정말 아름다운 모습이 되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메타세콰이어가 굉장히 높이가 보통 크면 30에서 50m를 자라고요. 화석식물입니다. 화석식물인데 공룡이 있을 때부터 이렇게 이 나무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오래됐대요. 그리고 이제 지금이 2.에서 2m, 2.5m 정도 돼요. 그럼 둘레로는 굉장히 크겠죠. 지름이 예를 들면 3.14를 곱으면 어느 정도 나온다는 거 알겠죠? 보통 7m 넘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메다세콰이어 지금 모습이 아름답게 됐는데요. 담양에 오시면 8.5km 정도 돼요. 이 길이 다 합치면은요 8.5km 정도 되는데 지금 대단한 담양의 기상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이국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예, 그래서 낭만과 추억이 새록새록 돋아날 수도 있고요.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모양을 달리하고 있어서
아주 좋습니다. 근데 이제 그 메다세콰이어가 이 도시에서는 조금 좀 냉대를 받아요. 왜냐면 이 키가 너무 그냥 무럭무럭 자라고요. 그 인도 그 차도와 인도 사이에 이렇게 심어 놓으면요, 인도를 다 들고 일어나요. 그 인도 보도블록을 그 정도로 이렇게 그 생명력이 강하기 때문에. 그리고 키도 원체 커가지고 어떤 그 도시를 갔더니 우등지를 한 중간에서 한 5m도 안 되는 그 중간에서 다 끊어버린 거예요. 저렇게 끊으려면 뭘로 심는지 난 이해를 못 하겠어요. 나무로 그냥, 아니, 좀 무덤지를 딱 끊어버리면요, 나무가요, 굉장히 기상이 없잖아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들은요, 기상을 뺏겨요. 오히려. 이 담양처럼 제대로 된 곳에 심어졌잖아요. 쫙 뻗어 올라가면요, 그거 바라보고만 있어도 굉장히 기상이 넘치잖아요. 그러니까 나무를 잘 식재를 해야 됩니다. 어떤 그 도시 미관이라든지 자연 경관이라든지 이런 걸 조성하기 위해서는 굉장히 그 전문가들이 거기에 딱 들어가야 돼요. 전문가가 없고서야 아무나 갖다 심어 놓으면 나중에 이게 근처덩어리 되어버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 그루 나무를 심더라도 좀 더 전문성을 가져야 된다는 거, 네,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본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 쉽습니다. 본문은 메다세콰이어예요. 콰이아라고 그랬거든. 메다세콰이아 원본명은. 근데 우리는 메다세콰이아라고 그냥 대체적으로 그랬잖아요. 네. 풀은 살기 위해 조건을 탓하지 않게. 풀들은요, 살기 위해서 어떤 조건을 뭐라고 하질 않아요. 투덜거리지 않아요. 그 씨 떨어지면 거기서 그냥 평생 끝내는 거죠. 조건을 탓하지 않아요. 사람은 틀립니다. 빛의 찬란이 이곳에 있다는 것. 빛의 찬란. 담양은 한자로 못담자에다 그 태양인데요. 그 모츠 태양 연못이에요. 한마디로 담양이. 이게 얼마나 대단한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빛의 찬란이라고 제가 이렇게 은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빛의 찬란이 이곳에 있다는 것을 터벅터벅 흙길을 걸어본 사람은 안다. 메다세콰이어 길 그쪽 가면 흙길이 있죠. 한쪽은 좀 뭡니까? 돈을 좀 받아요. 예, 입장료죠. 근데 한쪽은 안 받으니까 꼭 받는다고 뭐라고 하지 마세요. 왜냐면 거기를 이 돈을 안 받으면요, 이게 사람이 너무 많이 들어가가지고 그걸 훼손을 해요. 예. 그러니까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하시면 안 돼요. 분명히 반대편에는 더 길게 더 좋아요. 그쪽도 돈 안 받습니다. 그쪽에는 반드시 가면서 벤치도 놓여 있고 모종도 대나무로 만들어 놓고 해서 그것도 연못도 있고 너무 좋습니다. 예. 근데 이쪽은 보존의 가치가 더 충분하고 그러기 때문에 돈을 받는 거예요. 일정의 그 돈을.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인터넷에서 보면 돈 받는다고 뭐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그분은 한쪽 면만 보고 하는 소리예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 어디를 가도 우리는 돈 내고 다닙니다. 어디를 가든지. 예. 그래야 그걸 관리하죠. 무슨 돈이 있어요? 솔직히 해서 담양이 재정 자립도가 얼마나 큽니까? 서울 강남만큼 재정 자립도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건 조그마한 5만도 안 되는 소도시예요. 12억의 읍면밖에 안 되는데도 여기는 어마어마한 그 보물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전 국민이 지켜줘야 돼요. 이거를. 안 지켜주면 안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한 말씀 드렸습니다. 하늘에 풀씨를 붓는 담양골. 담양은요, 땅에도 나무가 자라지만요, 하늘에도 자란대요. 예. 그래서 우리는 나무를 잘 심으려면 땅에다 심지 말고 하늘에다 나무를 심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경하시는 분, 나무 전문가들은요, 그 우동지를 하늘을 정수를 보고 그 나무를 심어요. 무조건 땅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위에 새로 꼭대기가 어디를 딱 정수를 하게끔 비틀어졌어도 그 반대 세워서 그걸 심거든요. 하늘에다 심는다고 그럽니다. 좀 어려운 말이에요. 빛의 소주 속에서 안전을 꿈꾼다. 여기는 빛의 소주. 소우주는 여기서는 담양을 얘기하는 겁니다. 난새의 불우영처럼 반듯하고 거침없는 나무 기상. 가로등도 고든 자세로 빈 들을 지킨다. 거기 가로등이 그 사이에 있거든요.
근데 딱 걸어가 보면 밤에요. 딱 반듯하게 딱 그걸 길을 딱 비춰요. 가로등마저도 기상이 있게 보이죠. 예, 그 옆에 팔각정이 있는데요. 얼마나 멋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남산이라는 거예요, 담양에. 이렇게 이 딱 산이요. 이렇게 딱 이렇게 멋지게 삼각형은 아니고 멋지게 되죠. 거기에 딱 팔각정이 있어요. 예, 정말로 그것도 기상이 다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냥 무조건 뭐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메타세과의 기상, 또 담양 팔각정의 기상, 그게 다 매칭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광방천의 그 어마어마한 나무들. 그래서 이 부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우리 부루의 명곡 그게 많이 하지 않습니까? 원래 부루라는 말 원명은요, 썩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불후. 썩지 않는다. 그러니까 이거를 보면은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함을 말하는 것을 그 불후라고 하는데요. 사자성어가 불후 공적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불후 공적. 불후 공적은 훌륭하여 그 가치가 영원토록 변하거나 없어지지 않을 업적. 이를 불후 공적이라고 하니까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높거나 멀어서 오히려 가까워지는 그림. 이게 말은 뭐냐면요. 높이 올라가면요. 먼 곳까지 보여서 그걸 가깝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길 위에서 길을 잃을 때 별은 밤 하늘에 반짝이는 등대가 되어 남바다에서 별의 이정표를 따라 길 밖에서 길을 잃는다, 만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담양의 메다세콰이어 길에서 이거는 피하늘 세계입니다. 메다세콰이어 길 속에는 피하늘 세계에서 그 메다세콰이어를 딱 나오면 또 다른 세상의 길, 차하늘 길을 만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시겠죠? 하여튼 이곳에 오시면은요, 길 양옆으로 이렇게 앉거나 쉬어갈 수 있는 정자들, 벤치, 하여튼 그쪽에 또 담양 프로방스가 잘 돼 있어서 저렴한 가격에 며칠이고 쉬어갈 수 있으니까 다음에 코로나 어느 정도 좀 멋지면 이렇게 다들 오셔가지고 쉬어갔으면 좋겠습니다.